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 전 차관의 집과 원주 별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별장은 정확히 6년 전에도 경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던 곳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전해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JTBC의 취재 결과 당시 압수수색에서는 별장 모임의 성격을 짐작하게 하는 10여 개의 가면이 발견됐고 그 밖에 성범죄를 짐작하게 하는 정황도 여럿 나왔습니다. 가면에서 여러 사람의 DNA가 검출됐지만 당시 수사팀은 김학의 전 차관 DNA와 대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아서 진상규명 기회를 놓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정황입니다. 먼저 수사 상황을 전해드리고 JTBC가 취재한 별장 압수수색 내용을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동부지검에 나가 있는 김민관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오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곳이 10여 곳에 달한다는데 장소를 보면 수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자택과 사무실은 물론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성범죄 장소로 지목된 강원도 원주의 별장도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수사단은 두 사람이 지니고 있던 휴대전화기도 확보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영장 자체엔 뇌물 혐의만 포함됐지만 사실상 성범죄 등도 모두 포함해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네, 김 전 차관의 자택과 사무실의 경우 수사 등에 대비해 준비해놓은 자료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앞서 출국 시도 등을 했던 만큼 증거인멸 정황 등도 함께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이 포함된 건 윤 씨가 뇌물 제공자로 지목된 만큼 관련 장부나 대가 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 전 차관뿐만이 아니고 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 조치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 야반 출국을 시도한 김 전 차관에 이어 수사단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역시 출국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때문에 수사단은 곧 이어 윤 씨를 부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윤 씨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를 토대로 김 전 차관을 부르는 순서를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출국 금지 얘기가 나와서인데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 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한 사건, 이건 결론이 나왔는지요? 예, 그동안 검찰은 관련 법무관 2명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포렌식 작업을 이어왔는데요. 최근 포렌식 작업을 마치고 그 결과를 법무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자료를 근거로 법무관과 접촉한 사람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예, 동부지검에서 김민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찰청의 디지털 포렌식 센터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까지 넘어오지 않은 채 남아있는 자료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자료 일부가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주목됩니다. 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학의 의혹 수사단은 오전 11시부터 서울 서대문구의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 수사 과정에서 남아있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3만여 건의 디지털 증거를 검찰에 넘기지 않아 증거를 누락한 정황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사용한 노트북에서 나온 사진 파일 16,000여 개와 동영상 파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 자료를 넘기지 않은 걸로 파악되면 그 의도와 배경까지 조사해야 합니다. 약 3시간 만에 끝난 압수수색에서 수사단은 자료의 존재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트북과 당시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추출됐지만 검찰로 넘어오지 않은 자료가 있던 겁니다. 다만 수사단은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목록과 남아있는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어 이를 곧바로 확보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단은 영장을 보완해 조만간 관련 자료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김학의 전 차관의 이른바 별장 모임의 성격을 짐작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당시 수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을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취재 결과 2013년 수사 당시에 경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성범죄의 증거가 될 만한 물건들을 무더기로 압수했습니다. 그중에는 10여 가지의 가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가면에서 여러 사람의 DNA를 채취하면서 김 전 차관의 별장 출입을 입증할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었지만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서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3년 3월 경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압수한 물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JTBC는 국회 백혜련 의원실을 통해 당시 경찰과 국과수 사이에 오고 간 공문을 입수했습니다. 먼저 경찰이 국과수에 보냈던 의뢰서입니다. 가면 18점을 압수했으니 DNA를 분석해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후 국과수의 감정 결과서입니다. 다양한 남성의 얼굴이 그려진 가면과 동물 형상을 한 가면들을 분석했고 이 중 일부에서 사람의 DNA를 확인했다고 돼 있습니다. 가면에 남은 머리털과 피부 접촉 부위 등에서 확보한 건데 모두 9명의 DNA 유형이 발견됐고 그중 남성은 6명이라고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사건 관련자들이 범죄 현장인 별장에 실제로 출입했는지 등을 파악할 수도 있는 새로운 방법이 생겼던 겁니다. 하지만 경찰에 이어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가면에 나온 것과 비교할 김학의 전 차관의 DNA는 확보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당시에 경찰은 가면 이외에도 별장에서만 모발 등 다른 증거 3천여 점을 확보했습니다. 국과수는 여기서 47명의 DNA 유형을 확인했는데 이 역시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 DNA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유선혜 기자입니다. 당시 경찰은 별장에서 모발 등 증거 3천여 점을 확보했습니다. 모발 외에도 약통과 머리빗 등이 나왔고 성관계를 짐작해야 하는 직접적인 증거도 여럿 나왔습니다. 국과수는 여기서 남성 23명, 여성 24명 등 47명의 DNA 유형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남성 1명의 DNA는 가면의 피부 접촉 부위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했습니다. 당시 별장엔 건물 관리인이나 요리사 등 다른 사람들도 오갔습니다. 따라서 DNA가 검출된 47명 모두가 성범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현장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별장에 누가 왔는지를 확인할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은 별장에 간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별장에서 확보된 증거물을 토대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DNA 검사를 해서 확실하게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 전 차관뿐 아니라 성범죄 의혹을 받는 예비역 군 장성 등 또 다른 사람들의 별장 출입 여부도 DNA 비교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수사를 시작한 검찰 특별수사단은 당시 경찰의 압수물 목록과 국과수 감정서 등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성범죄 의혹의 현장으로 지목된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나온 가면은 보신 것처럼 결정적인 수사 단서가 될 수도 있었지만 결국 수사에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취재를 담당한 서복현 기자와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 가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사에는 어떻게 이용될 수 있었던 겁니까? 당시 상황을 보면요.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이미 별장 모임 때 가면이 이용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압수수색에서 가면이 발견이 됐던 겁니다. 가면에서 나온 것과 사건 관련자들의 DNA를 비교를 해서 만약에 일치한다면 최소한 별장 출입 여부를 확인할 단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이른바 별장 모임에 있던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있었다. 뭐 이런 진술도 수사 과정에서 나왔습니까? 그런 진술이 있었는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 경찰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묻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별장 출입자들의 신원 그리고 당시 모임의 분위기나 성격 등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대목에서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관련 조사, 특히 김 전 차관에 대한 부분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 전 차관의 DNA는 왜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우선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경찰 단계에서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검찰은 일단 김 전 차관의 DNA를 확보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찰 수사팀 관계자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김 전 차관은 소환이 아닌 병원 방문 조사만 있었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 DNA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김 전 차관만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안 했습니까?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요.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 다른 사람들은 DNA를 채취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차관은 못했다는 겁니다. 가면 말고도 예를 들면 뭐 머리카락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DNA가 나왔잖아요. 모두 몇 명 정도입니까?
국가수 감정 결과서를 보면요. 현장에 출입한 흔적이 있는 사람은 모두 56명 정도가 됩니다. 꽤 그러니까 많네요. 예, 그러니까 가면 그리고 머리카락 등에서 56명의 DNA 유형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 전 차관 외에 범죄와 관련된 사람이 더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예. 물론 이 중에는 범죄와 관련 없는데도 여기서 DNA가 발견됐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DNA를 확보하면 예. 그럼 뭐 비교한다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찰의 공문을 잠시 보실까요? 예. 공문을 보면요. 비교할 DNA를 채취할 때까지 DNA를 보관해달라고 국과수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국과수가 보관하고 있겠죠. 그리고 실제 DNA 분석 자료 오늘 저희가 보도를 했듯이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확보를 한다면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일치하지 않으면 고발아 나는 거기 안 갔다라는 것으로 또 그 증거로 쓰일 수도 있을 테고. 예, 일단 현재 특정된 범죄 시기가요. 2006년에서 2008년입니다. 그리고 예. 압수수색을 한 게 2013년입니다. 그러니까 시기 차이가 나서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예. 하지만 김 전 차관이 지금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동영상 외에 추가 물증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해야 된다. 이런 예.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일치하지 않으면 거봐라. 내가 별장에 안 갔던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예.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업자인 윤중천 씨도 DNA를 채취해서 비교를 했는데 일치하는 게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별장 주인인데도요. 아, 그런가요? 예, 그 부분은 역시 이 범행 시기 그리고 압수수색한 시점이 다를 수가 있고 본인의 DNA가 남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치한 게 없으면 출입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반대로 일치한다면 동영상 외에 이 별장을 출입한 단서가 또 나오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김학의 전 차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임명 전에도 이미 불거졌습니다.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경찰이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아서 관련 내용을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비위 혐의를 정확히 몰랐다. 그래서 임명이 됐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탐사 프로그램인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팀이 입수한 당시 청와대 행정관의 업무 수첩에는 정반대의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봉지욱 기자입니다. 법무부 차관 김학의. 김학의 전 차관이 임명된 2013년 3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의 업무 수첩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함께 전직 경찰청장, 감사원 고위공직자, 대기업 대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날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3월 1일 휴일이었습니다. 그 상부의 지시를 받고 그때부터 사건을 파악하기 시작했죠. 저희가 파악한 것은 그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성접대였죠. 청와대로 경찰에 첫 전화 보고가 있었던 건 3월 5일. 그런데 나흘 전인 3월 1일부터 청와대 내부에서 광범위한 내사를 벌였다는 겁니다. 3월 8일엔 민주당 전문위원 김모 씨가 성관계 영상이 담긴 CD를 입수했다는 첩보가 적혔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야당 들고 이게 청문회 추진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CD본 목격자 진술을 전부 다 확보해라. 지휘상이 떨어진 거지. 야당의 CD 입수 때문에 경찰에 대한 압박이 시작됐다고 시인합니다. 이것을 알아보려고 하고 하는 자체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외압으로 느낄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3월 10일엔 피해 여성들과 해당 CD를 최초로 발견한 박모 씨에 대한 조사까지 마칩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3월 11일 법무차관 내정준비 지시가 떨어집니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규정은 무시됐습니다. 결론은 이 사람이 민정의 인사검증을 통과했다. 더구나 이러한 사실을 민정이 알고 있음에도 통과가 됐다는 게 문제죠. 제 개인적인 양심을 걸고 말씀드린다면 이건 절대 불가사안입니다. 내사 열흘 동안 민정수석실 보고는 6차례, 대통령 보고는 2차례 이루어졌습니다. JTBC 봉지욱입니다.